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혹서기 온열 질환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철 산업 현장에서는 높은 기온과 습도, 강한 햇빛, 무거운 보호구 착용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체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단순히 더위를 타는 정도가 아니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식소실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폭염 작업의 기준과 온열 질환의 증상, 현장에서 지켜야 할 예방 수칙, 그리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4가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폭염 작업이 언제 위험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물, 바람, 그늘, 휴식과 같은 예방 수칙을 확인하고 온열 질환의 주요 위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쓰러지거나 의식이 흐려졌을 때 필요한 응급조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복잡한 법령보다 현장에서 바로 실천해야 할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기온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감온도는 기온뿐 아니라 습도와 바람, 강한 햇빛과 복사열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면 온열 질환 위험에 주의해야 하며 물과 휴식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폭염 작업에서는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는 더위가 심해질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강도 작업을 줄이고 작업 시간 조정과 휴식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기준은 체감온도 31도와 33도입니다. 폭염 작업 중에는 5가지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갈증이 나기 전에 시원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둘째,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을 이용해 작업장과 휴식 공간에 바람과 냉방을 확보합니다. 셋째, 정해진 휴식 시간을 반드시 지킵니다. 몸이 이상하면 정해진 휴식 시간 전이라도 즉시 작업을 멈춰야 합니다. 넷째, 쿨링타올, 아이스링, 냉각조끼와 같은 보냉 장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다섯째, 근로자의 의식이 흐려지거나 이상행동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물, 냉방, 휴식, 보냉장구, 119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열 질환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히 쉬는 것입니다. 갈증은 이미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작업 중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은 햇빛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열이 차단되고 바람이 통하는 시원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휴식 중에는 안전모와 작업복을 느슨하게 하고 선풍기나 냉방 장치를 이용해 몸의 열을 낮춰야 합니다. 휴식 후에도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남아있다면 바로 작업에 복귀하지 말고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물과 휴식 공간은 반드시 작업장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은 갑자기 쓰러지기 전에 여러 위험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땀,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심한 피로감, 팔이나 다리에 근육 경련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비틀거리거나 평소보다 반응이 느린 경우도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말이 어눌해지거나 행동이 이상하고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열사병일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단순히 그늘에서 쉬게 하며 상태를 지켜볼 문제가 아닙니다. 경련이나 의식 소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이 평소와 다르면 열사병을 의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더위에서 작업하더라도 사람마다 위험 수준은 다릅니다. 전날 술을 마셨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경우, 설사나 감기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온열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와 신규 배치 근로자, 고혈압, 당뇨, 심내혈관 질환, 신장 질환이 있는 근로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온열 질환을 경험한 근로자와 무거운 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부 작업 중에는 가능하면 혼자 작업하지 말고 동료의 얼굴색과 걸음걸이, 말과 행동을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참지 말고 즉시 알리고 동료의 이상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6단계로 행동합니다. 첫째, 본인과 주변 작업자의 작업을 즉시 중지합니다. 둘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관리자와 주변 동료에게 즉시 알립니다. 셋째, 환자를 그늘이나 냉방이 가능한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넷째, 안전모와 조끼, 작업복을 벗기거나 느슨하게 하고 몸을 빠르게 식힙니다. 선풍기, 냉수, 쿨링타올, 얼음팩 등을 이용하고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냉각합니다. 다섯째,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스스로 물을 삼킬 수 있을 때만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합니다. 여섯째, 의식이 흐리거나 말과 행동이 이상한 경우, 경련이나 의식 소실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물을 먹이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절대로 물이나 음료를 먹여서는 안 됩니다. 환자를 혼자 두거나 증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신고를 늦춰서도 안 됩니다. 의식장애가 나타나면 열사병으로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 교육에서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둘째, 정해진 휴식 시간을 지키고 몸이 이상하면 즉시 작업을 멈춥니다. 셋째, 혼자 참지 말고 동료와 서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넷째, 의식이 흐려지거나 이상행동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작업량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먼저입니다. 지금부터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 및 대처법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극심한 무더위에 오래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온열 질환.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발생 원인과 대처 방법, 증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구별해 알아둬야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먼저 일사병부터 설명해드리면요. 해를 뜻하는 한자, 일자로 시작하는 만큼 강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오래 받아 일어나는 병입니다. 주로 밖에 오래 있다가 햇볕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병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게 돼 탈진과 비슷하다고 해서 열탈진이라고도 부릅니다. 흔히 더위 먹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열탈진은 체온이 37도에서 40도까지 높아지며 땀 흘림과 함께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사병은 대개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신 상태나 혈압 또한 정상인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래도 체온이 만약 40도 이상으로까지 오르게 된다면 어지럼증과 두통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일사병은 강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오래 받아 비롯된 질환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일사병 증세를 보인다면 우선 그늘로 옮겨야 합니다. 또 되도록 빨리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의식이 있다면 비알코올성 음료를 마시게 해 체온을 빠르게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 열사병의 경우는 일사병과 달리 햇볕이 없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사병이 햇볕에 의해 발생한다면 열사병은 열에 의해 발병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무덥고 밀폐된 환경이라면 발병할 수 있는데요. 비닐하우스가 대표적이죠. 열에 대한 대비가 없이 오래 일하다가 열사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열사병에 걸리면 일사병과는 다르게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열사병에 걸리면 체온이 40도 이상으로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발성 장기 손상까지 일어나고 의식도 혼미해져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젊은 성인도 열사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사병 환자의 경우는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요. 특히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환자를 일단 시원한 그늘이나 실내로 옮겨야 하고요. 옷을 벗기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최대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절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식도가 아닌 기도로 들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온열 질환. 한낮에는 가능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무더운 가운데 일하지 않는 게 상책이지만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에 2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 취하기와 물 마시기입니다. 갈증이 나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주고 1시간마다 15분 정도는 그늘에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 커피나 술은 피해야 합니다. 또 야외에서 일하거나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여러 명과 함께해야 합니다. 2인 1조로 움직인다면 한 사람이 이상 증세를 보일 때 다른 사람이 곧바로 눈치채고 도와줄 수 있겠죠. 옷차림도 헐렁하게 하고 밝은 색을 입는 게 좋은데 밝은 색은 빛을 반사해 열 흡수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차단하는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온열 질환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이겠죠. 특히 노약자들이 차량과 같은 밀폐된 공간이나 논밭 등에 혼자 있다면 위급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평소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는 폭염에 더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폭염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온열 질환은 현장의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